미국에서 드디어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요. 미국은 은행이 망하면요. 3억 3천만 원을 보상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5천만 원. 지난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에요. 우리나라 이제 드디어 이제 여당과 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이제 결국에 나왔죠. 22년 전, 그러니까 저는 23년이라고 했어요. 1년 차이 나네. 자, 22년 전에 5천만 원이니까 이제 1억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때 미국에서는요. 3억 3천만 원을 더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1억이 아니고요. 2억은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는 또 저녁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요.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미국의 민주당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시적으로 한 190개 은행을 지금 예금을 예치해 놓은 그 분들 한시적으로나마 3억 3천이 아니라 은행이 망한다 할지라도 예금 전량을 예를 들어서 패드나 아니면 재무부나 그쪽에서 다 전량 다 보장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은행에 굳이 뱅크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은행이 망하더라도 정부에서 내 돈을 다 돌려준다니까 굳이 은행에 쫓아가서 내가 돈을 찾을 필요가 없죠. 스마트폰으로 뱅크런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요. 이것을 그들이, 즉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프린팅만 하면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가시죠. 그죠? 돈만 찍으면 돼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미국에서 이거를 보장을 해주지 않고 190개 은행에 예치해 놓은 고객들의 돈을 휴대폰으로 뱅크런, 휴대폰으로 뱅크런 하던 은행 가서 돈을 찾는다라고 그러면요. 무려 1,900개 은행이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소장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죠. 미국의 은행이요. 종류가 2천여 가지가 돼요. 우리나라 4대 은행, 그죠?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 4대 은행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저축은행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여기 다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은행은. 그런데 미국의 은행은요, 종류가 한 2,000개, 한 1,900개 정도가 돼요. 각각 다 달라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져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거를 아셔야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첫 번째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챗 GPT는 새로운 우리나라의 장을 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반도체고 또 관련주들이 되게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한 5에서 37%가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우리는요. 지금 2,400 간신히 버티는 게 아니라 3,300까지 갔었잖아요. 주가가 3,000포인트를 우선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코스닥은 1,000포인트는 빨리 달려갈 수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씀드린 거는 아시잖아요. 용인에다가 그죠? 200만 평이 넘는 5개 라인 설치하고요. 그게 150개 정도가 되는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챗 GPT와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2배가 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가 생산을 해내는 거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불안해요. 미국도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자, FOMC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가 되겠죠. 내일 새벽 3시에 결정이 나는데 지금 현재는 퍼센트로는 0.25%, 즉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래요. 0.2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지금 80%래요. 지난주에는 제가 동결이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동결이나 또는 어떤 그 미국의 애널리스트는요. FOMC에서 0.25%포인트를 오히려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큰일 나요. 그 은행이 200개, 400개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요. 달러 대비 지금 1,300원인데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해 가셨죠?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그저 강달러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중진국이나 이런 다른 선진국의 중진국이나 어떤 신흥국에 있는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강달러 현상을 나타낸 거죠. 그런데 지금 은행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시작해서 이름 있는 은행들이 그죠?
그죠? 뭐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은행들이 세계가 땅땅땅 나다빠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미국을 믿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떤 국제 자금이 다시 신흥국이나 중진국, 우리나라 쪽으로 몰려온다면 미국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0.25%포인트는 올릴 가능성은 일단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국제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제 동결로 계속 가겠죠. 그리고 이제 종단에는 금리를 이제 서서히 내릴 겁니다.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여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도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개는 미국의 은행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은요 기축통화라니까요. 그냥 프린팅만 하면 끝나는 나라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꼭 적어 드릴 테니까 요거 한 가지 잘 기억하시고 챗 GPT 종목으로 갈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역사를 좀 이렇게 가자고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부동산하고 주식. 자, 우선은요. 부동산 시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연수로 따질게요. 자, 제가 쓰기에 1965년. 1965년. 그리고 자, 이제 짧게 칠게요. 66년, 그리고 67년도. 1965년, 1966년, 1967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부동산이 급등을 했던 시기입니다. 부동산이 급등을 했던 시기예요. 처음 들으세요? 역사를 알아야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은요. 80년대 초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은 한 200년 됐고요. 유럽은 한 400년 됐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1965년, 66년, 67년에까지 부동산이 되게 오르고요. 68년도에 망가집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10년을 한번 더 합니다. 10년을 더 할게요. 그 다음에 1975년입니다. 1975년, 76년, 77년도에 똑같이 10년 후에 똑같이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돼요. 즉 부동산이 급하게 올라갔고요. 78년도에 또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다시 10을 더합니다. 10을 더하는데 이때는 이제 1985년도 그리고 85, 86년도 이때가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87년도 그리고 88년도에 망가져야 되는데 88년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88 올림픽 할 때까지 상반기까지 괜찮았다가 하반기에 박살이 났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때 주식 안 했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여기다가 10년을 더 더합니다. 10년을 잘 보세요. 자, 1995년, 그리고 96년, 97년. 자, 기억나시죠? 자, 이때 다시 부동산 시장 화랑하다가요. 97년에 뭘 두들겨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시는 IMF를 맞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때 IMF 맞아요. 이때는 왜 그랬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때 당시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었는데 이때 이제 막 돈을 너무 많이 발행을 했어요. 이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위기가 왔죠. 그죠? 자, 97년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다시 10년을 더합니다. 10년. 자, 10년을 더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2005년, 2006년, 그렇죠? 2007년, 이제 기억하죠? 그리고 200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200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미국에 금융위기 온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놀랍지 않나요? 그들의 행태를 아셔야 돼. 그들. 여기서 얘기는 그들. 성수왕 얘기는 그들의 행태를 알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2005년, 2006년, 2007년 이때 여러분들 뭐 했어요? 우리 1945년 이후에 태어나신 우리 지금 어르신들 이때 다 너도 나도 본드 하고 다녔잖아요. 본드가 뭔지를 알고 본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되게 반토막 됐거나 난리 났었죠. 그죠? 그죠? 맞죠?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다시 삭제하고 다시 이제 2005년. 자, 2005년부터 다시 그릴게요. 자, 2005년, 2006년, 그리고 2007년, 그리고 2008년 여러분들 아시는 여기까지는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10년을 더 하는 거야.
10년. 자, 더 해볼게.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안 일어나네? 자, 안 일어났죠. 이때 별일 없었고, 이때 별일 없었고, 이때 별일 없었어요. 그리고요, 2018년, 2019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가 이제 늘 방송에서 얘기하는 인위적인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안타깝게도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퍼졌어요. 맞죠? 전염병이 퍼져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2019년, 2020년, 그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동산이 급등을 했죠. 맞죠? 이때 급등한 거 맞죠? 19년, 20년 부동산 급등했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때도 주가 엄청나게 가서 이때 꼬꾸라졌고요. 이때도 주가 엄청나게 갔다가요. 2020년, 21년, 21년하고 지금 22년, 그리고 현재 2023년. 자, 일단 꼬꾸라진 거란 말이죠. 잘 기억하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질까요?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면 지금 현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그러면 부동산이든 다시 얘기하면 주식이든 여기가 바닥권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